서울 성적지를 법문으로 공부하고 법문을 통해 문답을 나누어 보는 시간. 서울 기연 법문 이야기. 소태산 서울 경성을 품다의 저자이신 나주교당 방길튼 교무님과 함께합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촌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도 이 종로 근처를 종종 가긴 하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의 서울이랑 옛날 이 경성 지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당시의 시점에서 생각할 때 이 서울 안에서도 북촌, 이 개동 지역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도 이제 그 방송에도 나오고 하지만 전세권 씨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세권 씨 예, 이야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건축가죠. 그러니까 건축으로 독립운동을 한 거죠. 아, 민족. 근데 그 북촌 정도가 조선인 거주지가 되고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 일대는 이제 일본인 거주지가 돼요. 그래도 그 라인을 지키려고 이제 전세권 씨 같은 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안에 현재 우리가 이제 북촌 코스라는 곳이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지난 시간에 태평야관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했죠? 태평야관에서 박사시와 네. 이분이 만나죠. 여성 선생님이시죠. 예. 이분이 남원 출신이에요. 남원 전라북도 남원 출신인데 네. 남원에서 이제 결국은 쉽게 말해서 남편이 먼저 이렇게 죽어요. 세상을 떠나서 네. 이제 그 청산 과부가 되셔가지고 홀로 막 삶을 이끌어가요. 옛날에 참 여성분들은 지금하고는 훨씬 삶이 고된 삶이셨죠. 그래서 그 바느질 솜씨가 좋으시니까 네. 그때 그 남원에서도 이제 바느질 솜씨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 같고요. 그런 인연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로 올라가셔서 그 도정국마님 그 궁궐과 관계돼서 바느질 일이 이제 물감 이렇게 오고 가고 하게 되는 거죠. 물감을 옷감들을 바느질 일들이 물건들이 이제 오고 가게 되는 거죠. 거래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생도 남편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까지 올라오게 돼서 남편 따라 또 서울로 올라오셔서 이런 이제 과정을 밟게 돼서 동생이 서울에 살게 되는데 네.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에요. 이게 박사시아 선생님의 동생이 이게 박공명선인데 본명이 이게 쌍둥이에요. 쌍둥이. 두 분이 쌍둥이시군요. 예. 네.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성성원이에요. 본명이 성성원이에요. 네. 원. 성성원에 그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예. 진대익 씨라고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그 당대 의사는 굉장한 거예요. 네. 지금도 의사하면 군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당대 의사들이 훨씬 더 귀했어요. 네. 근데 의사하고 결혼을 시킬 정도로 딸을 잘 열심히 키우신 거죠. 네. 근데 거기에 갖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신혼일 때 지금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옛날 집이라고 해도 방음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래 방 하나에 방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 성성원 가의 집에 가보면 성성원가는 아직 남아 있군요. 예, 남아 있어요. 예. 네. 그 터만 있고요. 집은 밖에 있는데 그 터 구조를 보면 네. 큰 집이 아니에요. 거기에 소태산 대종사가 이제 며칠 한 3, 4일 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상경한 원기 9년 3월 30일에 예. 첫날에는 태평여관에서 지난주 말씀해 주신 예. 그래서 묵고 다음 날부터 해서 한 3, 4일을 성성원 집에 그 집에서 묵게 되는데 와. 이제 여기서부터 네. 지금 북촌과의 관계된 인연 이제 교화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딱 시발점이네요. 시발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 서울 성적지를 6코스로 나눌 거예요. 6코스로 나눠주시겠어요? 6코스로 이제 제가 나눴어요, 그냥. 그렇지 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원칙이 있다고 해서 나눈 거예요. 네. 그러나 다르게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6 부분으로
코스를 6코스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 기현이 맞게끔 그 첫 번째 코스가 북촌길 코스예요. 북촌. 북촌길 코스. 예. 근데 이제 북촌길 코스의 1번이 성상원가인데 네. 서울교화의 첫 2년지니까 서울교화의 태동지고. 근데 이 북촌 중에서도 이 개동길이 그 성상원가 있는 지로 해서 지금 중앙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개동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복궁이랑 창덕궁 사이에 있는 그 길인 그 거잖아요. 길들이. 예. 네. 그게 지금도 사람이 참 많이 오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관광도 많이 가고요, 네. 사람들이. 예, 전에 네. 제가 어릴 때 다닐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 근데 그 개동길인데 이 길이 바로 서울 경성교화의 태동이라는 것으로서 너무 중요하고요. 네. 여기서 여성 선진들을 인연이 됐다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 나중에 이제 이공주 집이 있어. 이공주가 네. 성성원가에서 안 멀어요. 바로 그 동네예요. 동네. 같은 동네에도 같은 이공주 동- 선지님의 집도 있었군요. 예, 입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요즘 말하면 법회라고 하죠. 네. 예외 또는 야외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내왕했던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이 성성원가의 위치는 대종사님이 첫 번째 실질적으로 머물렀던 곳이고 여기서부터 그 북촌 특히 개동 북촌교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왜 이게 되냐면은 네. 박사 씨와 동생인 박공명선 씨가 옆에 이공주가에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 동네 사람으로. 서로 아는 사이였군요. 아는 사이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찾아가고 대종사를 많이 소개합니다. 만나보자고. 또 이렇게 인연이 계속 인연이 이어지고. 이어지죠. 네. 인연이. 그리고 거기서 한 블럭 건너가면은 이동진화 가가 있어요. 네. 이동진화. 거기는 가회동이에요. 개동이 아니고 가회동. 근데 안 멀어요.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또 예, 이동진아 선생님의 또 자택이. 자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걸어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아, 가깝네요.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처음에 저보고 안내해달라고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가까워요? 생각한 것보다 가까우니까. 네. 이제 그 안에 그렇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요즘으로 하면 표적을 탁 두고 가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 얘기를 아까 최도환님께 이러합니다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신 거예요. 네. 가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내가 공을 들이면 누구를 또 만날 수 있고 또 인연이 되면 그 가족들과 인연이 되겠다. 그리고 와. 그분들은 들어보니까 네. 실제로 이공주 분 같은 경우는 그 배우신 분이에요. 신여성. 요즘은 말하면 굉장한 인테리어 뭔가 지식이 계신 지식인이군요. 분입니다. 지식인이에요. 네. 이런 분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된 거예요. 네. 저는 여기 가서도 보면 나도 이렇게 교화를 대종사님 시범을 보여주신 것 같다. 시범.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읽어봐요. 그 자리를 가면.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갖고 오신 그 꿈과 원대한 포부를 서울에 갖고 오셨는데 그 느낌을 또 우리 교무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다시 받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대종사님 같이 이렇게 교화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역시. 것을 반성도 해보고요. 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 성상원가의 옆에는요. 네. 한번 살펴볼 것이 뭐가 있냐면요. 유심사터가 있어요. 유심사터요? 예, 네. 유심사가 있어요. 그게 그냥 만해 한영문 선생께서 그 3.1 독립운동 할 때 거기서 그 불교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게 그때 당시에 중앙학림이에요. 동국대 전신. 거기서 뭐 3,000부 정도의 그 독립선언서를 받아가지고 네. 거기서부터 다음에 3.1 운동 때 경성 시내에다가 배포해요. 네. 그것을 추진했던 곳이 바로 유심사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유심이라는 잡지를 낸 곳인데요. 네. 얼마 안 있었죠. 거기서 3억까지 내고 이제 결국은 일제가 가만 안 두죠. 가만 뒀겠어요.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당연히 탄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마 제가 근데 그 유심 사터가 어디냐면요. 네. 성상원가하고 붙어 있어요. 뭐 그렇군요. 이렇게 바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요. 바로 거기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런 유심 사터도 그냥 살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출판을 했던 곳이거든요. 출판사, 이게 네. 잡지사. 네. 그러니까 이 터가 그대로 안 남아 있었겠지만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서울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물질 문명을 다 봐요. 그래서 당신도 지금 잡지 같은 불법 월말통신, 월보, 회보, 지금의 원강지의 전신이라고 보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을 내요. 나중에. 그럼 이런 것도 소태산 대종사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하겠지만 서울에 가시면 저는 많은 관찰을 했다고 봐요. 심지어 북촌에는요. 북촌 한옥이 있어요. 네. 이것은 사실은 전통 한옥이 아니에요. 개량 한옥이에요. 유리창도 달고 현관도 있고 그래요. 아, 그렇네요. 네. 그건 사실은 한옥이 아니죠. 네. 근데 한옥이라는 스타일의 어떤 서구 문명을 그 안에다가 도입한 거예요. 이걸 소태산 대종사는 보시고요. 익산충부에도 그것을 실행합니다. 저는 이런 견문 이런 것들도 다 소태산 대종사는 서울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지금 한옥 계량 한옥 같은 게 거기 서울에 북촌에 있는 네. 그걸 유심히 보면서 소태산 대종사는 이걸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물질 문명을 나는 어떻게 활용해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그러한 길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경성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물질 문명을 경험하시며 이 물질 문명에 대한 고찰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물질 문명이라는 베이스 위에 어떻게 정신 개벽을 할까라는 고민을 소태산 대종사는 실제로 왜냐하면 대각과 함께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각과 함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네, 외치세요. 원불교의 개교 표어죠.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경성에 오실 때 다방면으로 시도하시고 연구하시고 견문하시고 또 실행해 보시고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든 처음은 낯설고 힘든 일인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처음 서울을 이렇게 방문하시고 내려가셨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다시 올라오셨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자주 서울에 오신 이유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네. 그 중에 하나가 물질 문명에 대한 탐문이었어요. 탐구. 또 그걸 어떻게 정신 문명으로 그것을 같이 더불어서 승화시킬까라는 그러한 많은 적공과 연마가 계셨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계승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그럼요. 네. 지금의 지금의 서울의 역할은 그러한 어떤 지금의 물질 문명은 이제 공간을 초월하죠. 네. 어디 있다고 해서 물질 문명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당대의 어떤 경성이 가지고 있는 서울이라는 의미를 네. 지금 시대에도 계속 우리는 계승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반기튼 기문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